화이자는 비아그라로 유명합니다. 유명한 비아그라의 매출이 가장 클 것 같지만 전체 매출의 4%밖에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아그라보다 매출 비중이 높은 약이 있을 텐데요. 그 약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알게 된다면 신약 개발 회사가 어떻게 글로벌 신약 개발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997년 리피토라는 신약이 출시됩니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인데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을 줄이는 약입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 왜 위험한가? 그건 LDL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액 내에 LDL이 증가하게 되면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킬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심장은 관상동맥이라는 혈관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는데요. 관상동맥에 질환이 생기면 심장이 혈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겁니다.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관상동맥 질환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혈관은 도대체 왜 좁아지는 걸까요? 바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죽상경화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LDL이 혈관 안에 많이 존재할수록 혈관이 좁아지는 관상동맥 질환의 확률은 높아지게 되고 심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세상과 이별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갖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LDL 수치를 감소시키는 약을 미리 먹는 겁니다. 수요가 많겠죠? 심장 문제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리피토는 1997년에 출시되었는데 2000년도에 벌써 전세계 의약품 중에서 판매 규모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매출액 증가도 상당히 가파르죠. 1999년도에 비해 2000년도에 33% 증가하게 됩니다. 2000년도에 벌써 매출액이 50억 달러였습니다. 50억 달러면 하나로 약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2000년도에 화이자는 벌써 리피토 하나만으로 이 정도 금액을 벌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을까요? 길리어드처럼 이전에 없던 신약을 빠르게 출시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했던 걸까요? 리피토의 성분은 아토르바스타틴입니다.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성분들도 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토르바스타틴은 이름이 스타틴으로 끝나죠. 스타틴계 약물입니다. 스타틴은 화이자의 아토르바스타틴이 최초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스타틴 치료제는 4개가 출시되고 리피토가 5번째 출시된 스타틴 치료제였습니다. 이미 비슷한 작용 기전의 치료제들이 4개나 시장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레드오션이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스타틴 치료제들끼리 시장에 5분의 1씩 나눠 먹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스타틴만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작용 기전의 치료제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경쟁 약물은 더 많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화이자는 선발주자가 아닌 후발주자였던 겁니다. 달리기 경주하는데 신발끈 묶느라 10초 늦게 출발한 상황이죠. 어떻게 이런 불리한 조건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결국 퀄리티입니다.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경쟁자들이 아무리 앞서 달린다 해도 내가 우사인 볼트면 차 한 잔 마시고 달려도 되죠. 물론 너무 늦게 출발하면 제칠 수 없겠지만 리피토는 후발 주자이지만 그래도 5번째로 너무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기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리피토가 바로 우사인 볼트였던 겁니다. 앞서 출시된 4개의 스타틴 계열 치료제보다 월등히 뛰어난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입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처럼 선배들을 제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건 소문이 빠르게 퍼집니다. 리피토는 출시 후 1년 만에 스타틴 계열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단숨에 2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성장이라서 터보스타틴이라는 별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출시 이래 2015년까지 기준으로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타틴계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냥 시장을 독점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당연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1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진입할 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부 진입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약을 복용할 때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리피토가 바로 전문 의약품인데, 그러니까 약국에서 그냥 리피토 주세요 하고 내가 막 먹을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고 의사의 복용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의 접근성은 다소 떨어져서 수요가 한정되어 있겠죠. 일단 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할 겁니다. 환자가 고르기도 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전문 의약품 중 10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게 바로 리피토였습니다. 이전에는 100억 달러 매출을 넘긴 전문 의약품이 없었습니다. 리피토가 최초였죠. 출시되고 약 3년 뒤 2000년도에 매출이 50억 달러로 약 5조 6천억 원이었잖아요. 성장률도 엄청났죠. 시간이 지나니까 매출도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100억 달러를 넘겼던 것이죠. 100억 달러도 조금 넘긴 게 아니라 연간 세계 최대 매출 130억 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130억 달러라면 하나로 약 14조 5천억 원이 됩니다. 한 해 동안 매출로만 약 14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렇게 폭풍 성장하고 폭풍 매출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근본은 어디에 있었느냐? 빠른 시장 진출도 아니었고 기존에 없던 신약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후발주자로 한 발 늦게 시장에 진출했고 이미 비슷한 약들이 시장에 출시가 된 상태였지만 리피토는 뛰어난 효능 하나만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거 리베이트한 거 아니냐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화이자가 리베이트를 했다면 다른 제약회사는 안 했을까요? 화이자도 할 수 있으면 다른 회사도 할 수 있고 물론 모두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알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더라도 팩트는 화이자의 리피토가 효능이 뛰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화이자가 다른 경쟁약물보다 뛰어난 건 효능이었죠. 의사 입장에서도 고지혈증 치료제를 처방할 때 효과가 좋아야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이 명의라고 더 자주 찾아올 수 있잖아요. 먼저 뛰어난 효능이 있고 홍보를 하던가 적응증을 늘리던가 다른 국가에 진출하던가 해야 화이자의 리피토처럼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블록버스터가 탄생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난 효능이란 탄탄한 기반 위에서 다른 전략들도 잘 먹힌다는 것이죠. 직장이나 조직에서 선배가 후배를 끌어줄 때도 후배가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끌어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글로벌 임상시험 성공하기에 따르면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는 1997년 등장 이후 지금까지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약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시 후 20년이 넘었고 많은 제네릭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최고 대비 5분의 1로 매출액이 줄었지만 2018년 전 세계적으로 2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아직도 엄청난 매출이죠. 비아그라처럼 결국 리피토도 특허가 만료되는 날이 왔죠. 제네릭이 출시되었습니다. 화이자의 특징은 절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는 기업이죠. 역시 수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복양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재원 개선을 했고 국가를 늘리고 저항증을 늘리고 많은 대응을 했습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2009년 특허 만료가 되고 제네릭이 엄청 등장했는데요. 2016년에 화이자의 리피토가 다시 선두 자리를 탈환합니다. 제네릭이 출시되었는데도 화이자는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해서 선두 자리를 탈환한 것이죠. 세 줄 요약입니다. 화이자의 스타틴 치료제 리피토는 5번째 스타틴 계열 제제였습니다. 후발주자였죠. 그런데 뛰어난 효능으로 출시된 지 1년 만에 고지혈증 치료제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문 의약품 중 매출 100억 달러를 최초로 돌파하는 신약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로 10조 원이 넘는 금액이죠. 화이자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 후발주자라서 레드오션이라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뛰어난 효능만 보여준다면 전혀 상관없이 시장을 전부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선발 주자가 되어야 하는 신약들은 사실 효능이 다소 떨어지는 약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시장을 선점해서 매출을 발생시키다가 나중에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는 후발 주자들에게 매출을 양보하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HLB는 리보세라닙, ITI-1000 등 뛰어난 효능을 보여주는 약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